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이 끝난 지 20일 가까이 되면서 이제 관심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번처럼 민주당이 승기를 이어가 현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 1년 뒤인 만큼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수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와 출마 후보군을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권 1년차 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여당이 유리합니다. 역대 충청권 선거를 봐도 대선 직후나 1년 후 지방선거에선 대부분 여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임할 때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협조가 중요하다 보니까 통상 취임 1년 후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높고 그전까지 계엄과 탄핵 수사 외에 특검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야권엔 악재입니다. 하지만 여당 대통령 때도 야당 서울시장이 탄생했던 것처럼 충청권에선 현역 프리미엄과 인물 경쟁력, 또 진보 보수의 팽팽한 지형으로 여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전에선 양당의 차이가 7.9%포인트지만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얻은 9.76%를 감안하면 여야가 호각지세입니다. 충남은 4.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 이준석 후보 득표를 감안하면 오히려 보수 성향이 더 높습니다. 실제 충남 15개 시군에서 민주당이 7곳, 국민의힘이 8곳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여야 모두 5%포인트 미만 차이를 보인 곳도 5곳이나 됩니다. 집권 1년 국정 운영의 결과가 반영될 경우 여당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영 말을 안 들어주면 물가 인상도 잘 안 잡히고 물가 상승도 그대로 유지되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면 또 만만치 않아요. 모든 과거의 사례대로만 꼭 가는 건 아니니까.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엔 허태정 전 시장과 장철민 의원 도전이 예상되고 박범계 의원, 조승래 의원, 박정현 의원, 장종태 의원, 김재선 중구청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장 후보엔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이강진 전 부시장 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유력 정치인 이름도 나옵니다. 충남지사 후보엔 양승조 전 지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박수현 의원, 복귀영 의원, 문희석 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장호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들을 맞아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충청권에 쏟아졌던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4건의 공공과 민간시설 피해가 접수됐으며 내일부터 복구가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바치던 옹벽이 무너져 돌무더기가 주택을 덮쳤던 공주시 옥룡동과 빗물에 석축이 붕괴돼 도로를 뒤덮으면서 주민 대피까지 했던 계룡시 엄사면에서는 당국이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토사의 물기가 완전히 제거돼야 공사가 가능하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응급 복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홍수 등의 우려로 마을회관으로 한때 대피했던 46명은 어제 모두 귀가했으며 충남소방은 배수 지원 등 158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충청 지역 호우특보가 어제 모두 해제된 가운데 20일부터 이틀간 부여에 204.9mm, 보령 196.2mm, 청양 168.1mm 등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림청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전국 13개 시도에 내려졌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호우특보가 해제되고 집중호우가 그쳤기 때문으로 다만 산림청은 여름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해 24시간 상황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이 더 이상 청년들에게 낯선 땅만은 아닙니다. 농산의 한 청년 농부가 딸기 스마트팜으로 연 3억 원의 순수익을 내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책 자금과 기술, 안정된 판로, 지자체 지원이 맞물리면서 농업의 고소득 구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김상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논산의 딸기 스마트 온실. 20대 김지훈 씨 자매가 스마트팜을 운영한 지 2년째입니다. 대학을 마치자마자 귀농을 택했고 3,000평 규모 첨단 온실에서 지난해에는 매출 5억 원, 순이익만 3억 8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 씨 자매는 창업에 필요한 15억 원 가운데 충청남도 자립형 스마트 사업을 통해 6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8억 원은 충남도의 청년 후계농 육성 자금을 통해 초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직장과 쫓기고 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시간 관리를 잘 하고 능동적으로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의 윤민석 씨도 비슷한 길을 걸으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직장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1,000평 규모 온실에서 연매출 4억 원, 순이익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충남도의 스마트팜 교육과 기술 지원, 지역 장목반을 통한 안정된 판로가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멘토님이 먼저 유럽 샐러드를 진행을 하셔서 일단 시장을 좀 먼저 선점을 하셨다 보니까 저도 유럽 샐러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고 판로가 결정돼 있다 보니 일단 수월하게 판매가 돼서. 다만 청년 농부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주거와 문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농촌 리브드 투게더를 통해서 500세대를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농촌에 뭐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조를 해서 그 청년 농들이 농촌에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게. 억대 농부라는 수식어 뒤에는 큰 빚과 함께 시작한 현실도 있습니다. 기회가 열린 농촌이지만 성공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결국 청년 농부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가는 귀농 유입률에서 충남이 11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5,429명이 충남으로 귀농했으며 이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이 60%를 차지했습니다. 충남도는 뛰어난 교통망과 자연환경, 체계적인 정착 지원 정책 덕분으로 분석했으며 서울에서 열린 국민팜 엑스포에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기촌 우수지자체 최우수상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충청권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장마철엔 다양한 소화기 장애는 물론 집단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어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성철 객관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 등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연일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엔 여러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쉽게 유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병원성 미생물 등의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감염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노출된 경우 집단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또 침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오염균이 증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이미 감염된 환자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또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제2급 감염병과 비브리오 폐혈증 등 제3급 감염병이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주로 고열과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만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령자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또 방치를 하게 되면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은 빠르게 탈수가 심해질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이제 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즉시 보건소나 아니면 또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음식물을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칼과 도마 등 조리 도구는 깨끗이 씻어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생수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일상에서도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성철입니다. 어제 낮 12시 14분쯤 홍성군 홍성읍 한 도로에서 35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A씨는 운전 도중 백미러에 갑자기 거미가 떨어져 놀란 끝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밝혔고 다행히 사고 직후 탑승객 1명과 무사히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80대 노모에게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에도 특수존속 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